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어려운 장기화 기간의 운영을 썰로 풀어드리는 청기누설의 전천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하. 예, 저희가 노하우를 풀어드리는 채널이다 보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료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10월 30일 날 발표가 됐죠. 수가가 인상이 됐어요. 약 2.74%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2.74%가 높은 수치인지 분석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보험료율이 10.25%로 기존 건강보험료 대비해서 원래 8.51%였던 게 인상이 됐어요. 이 인상률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보험료를 내시는 직장인분들이 반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가인상위원회에서는 최소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좀 자료를 읽어보고 나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가구당 월평균 2,204원 정도가 늘어난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수가가 발표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발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 장기요양 수가가 2019년 대비해서 2.74%로 인상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운영하시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2.66%. 요즘에 핫하죠? 예, 주야간보 같은 경우에는 약 2.67%. 전통적인 강호,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2.87%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실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건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인상이 돼야 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운영비 대비해서 얼마나 인상이 됐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 수가가 제대로 인상이 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2.74%라고 딱 들어보면은 굉장히 적은 수치로 들려요. 한번 이 분석표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단어 있죠. 이게 뭐냐? 인건비 지출 비율.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실 때 최우선적으로 직원의 복지를 신경 써야 된다라는 그 정책이 발표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인건비인 86.4%를 실제 맞추셔야 되고요.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48%, 그 다음에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59.6%, 대략 60% 정도를 인건비로 먼저 지출하고 나서야 나머지 운영비를 쓰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건비라고 하는 게 수가 결정에 굉장히 큰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건비 대비 예상 인상률을 알아야 수가가 제대로 많이 올랐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인건비 대비 인상률을 보시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지금 변경이 됐어요? 원래 2019년도에 8,5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20년도에는 2.9%가 오른답니다. 그래서 8,590원이 되는데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인건비가. 그래서 이거 대비해서 수가가 몇 퍼센트 오르는지를 계산하려면 위에 1번으로 되어 있는 인상률에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고 하는 퍼센트를 곱해주면 수가가 어느 정도 인건비 대비해서 올라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다른 부분들은 이제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있긴 한데 오늘은 요양시설과 그 다음에 주야간보, 그 다음에 방문요양만 이 세 가지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중에서 노인 요양시설을 집중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9.6%의 인건비 지출 비율을 실제 맞추셔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2.9%를 곱해보시면 1.73%라는 그 숫자가 나옵니다. 1.73%. 1.73%가 수가가 올라야지만 대표님들 그리고 센터장님들이 월급을 주실 때 2019년 대비해서 손해보지 않고 월급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인건비만 생각하면 1.73%만 올라도 어쨌든 보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해보면 약 1.4%, 1.4% 정도 되고요.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건비 지출 비율이 86.4%로 단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률 2.9%에 86.4%를 곱해보면 2.51%의 수가가 올라야지만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운영하실 수가 있다.
2019년 대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계산이 다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계산되어 있는 금액을, 퍼센트를 각종 지금 이번에 오른 발표된 인상률에서 빼보면 운영비의 인상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요양원 시설을 한번 볼게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 2.66%에서 우리 인건비 대비 인상률인 1.73%를 빼면 0.93%가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운영비 상승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약 1.29%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0.36%, 거의 오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자, 물가 인상 예상을 한번 보실게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1.1% 정도 오른다라고 소비자 물가가 대부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죠, 물가 인상률이.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어요. 굉장히 물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는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수가가 적정하게 오른 거냐, 적정하지 않게 오른 거냐를 판단을 할 때 물가가 1.1%라고 그냥 가정하면, 내년에 가정하면 1.1% 이상의 인건비 대비 인상률 차이가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많이 오른 거고요. 1.1% 대비해서 낮은 인상률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적게 오른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요양원 같은 경우는 0.93%로 1.1%인 물가 상승률보다 적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0.36%로 1.1%보다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죠. 예. 지금 유일하게 1.1을 넘는 그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 오르다가 이번에 올랐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를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안 올려주다가 올린 거고요. 단기보호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많은 사업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험료 총량에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단기보호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주간보호를 볼게요.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대비 인상률이 1.38%고 인건비 대비 인상률 차이가 1.29%입니다. 예, 이 퍼센트 차이를 보면 이 1.1%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가가 잘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드리진 않지만 보도자료 제가 링크해 드릴 테니까 아래에서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년 4월부터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받는 가산수가 있죠. 30%. 예, 그게 사라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이너스다. 사실은 수가가 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주야간보호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수가 인상은 인건비 지급 수준에 대비해서 수가는 올려줬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한 저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 컨텐츠는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내용, 그 내용에 따라서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다르실 수 있어요. 예, 그 내용에 따라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